집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니어가 대처해야 하는 6가지 방법 꼭 알고 계세요. 2025년 8월 서울 노원구 작은 단독주택. 화창한 여름 햇살이 창가를 비추며 조용한 아침을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김영자 78세 할머니는 정성껏 내린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하루를 열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치 오늘도 괜찮을 거야라고 응원하는 듯했다. 오늘은 고기가 없으니 반찬 좀 더 챙겨야겠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향했다. 자주 다치는 손잡이를 조심조심 잡고 신선한 상추 몇 장을 따서 정성스레 담았다. 매일 이 일상이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동네 친구들이 너는 아침이 즐거워 보여라고 했던 말처럼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반찬을 정리하고 할머니는 욕실 문 앞을 지나려 했다. 욕실에서 물이 조금 바닥으로 흘렀지만 자칫 소홀하면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곳이다. 할머니는 지난달 복지관에서 받은 안내문을 떠올렸다. 욕실은 특히 미끄럼 주의. 하지만 아침 분주함에 집중하면서 흘린 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마룻바닥에 미세한 물기만 있었는데 그 순간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다. 어? 할머니는 발끝이 시선을 앞서가는 듯한 느낌에 당황했다. 발이 미끄러지며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엉덩이부터 한쪽으로 무너져 바닥에 쾅 하고 부딪혔다. 머리도 약간 흔들렸고 다급한 느낌에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고 아이고야. 할머니는 통증에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순간적으로 몸을 가라앉히고 깊은 숨을 쉬었다. 눈을 감고 멈춰 있었다.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우선 숨부터 고르고 몸 상태부터 확인하자. 그날 복지관에서 들었던 교육이 다시 떠올랐다. 넘어졌을 때는 먼저 움직이지 말고 숨을 고르고 자신을 차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여가며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움직이고 머리도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음을 느끼고 진정했다. 하지만 허리와 팔꿈치에는 뼈 깊은 곳에 박힌 듯한 통증이 이어졌다. 억지로 일어나거나 몸을 내달리면 더 큰 부상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젠 서두르지 말자, 영자야. 할머니는 소파까지의 거리를 천천히 계산했다. 주변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 쿠션 등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의지할 곳을 찾았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주머니에서 휴지 조각을 꺼내 엉덩이 아래에 깔았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소파 방향으로 기어가듯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숨은 고요했다. 발톱이 움직이는지 손가락이 따끔거리는지 천천히 확인하며 넌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천천히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고 몸을 일으켰다. 잘했어 영자야. 소파에 앉고 나서 천천히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생수 한 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 한숨 놓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주름 사이를 흘렀다. 할머니는 목에 걸려있던 긴급 호출기를 떠올렸다. 혹시 도울 수 있을까라는 딸의 권유로 설치했지만 거의 꺼두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 버튼 하나 눌렀다. 띡. 5분도 채 안 돼 복지센터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움직이기 어렵다면 구급차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담담히 상황을 설명했고 10분 후엔 자원봉사자와 119 구급대원들이 함께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할머니 상태를 신속하게 살폈고 마스크를 얼굴에 씌워 구급차까지 안전하게 도왔다. 기계적인 체온 측정, 기초문진, 그리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진짜로 골절이 없다는 진단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의사는 말했다. 젊었을 때보다 반응 속도가 느려졌지만 할머니처럼 침착히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타박상과 근육 염좌지만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돌려보는 천장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
간호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집은 달라졌다. 욕실 앞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꼼꼼히 부착했고 복도와 주방엔 센서 등을 달았다. 침대 주변에도 넘어져도 안전하도록 쿠션과 보조 손잡이를 마련했다. 또한 복지관 친구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며 말했다. 너희도 호출기 꼭 설치해. 호출기 덕분에 살았어. 몇몇 친구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청하면 집에 설치까지 해주었다. 할머니는 또다시 말한다. 준비된 삶은 혼자서도 단단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정확히 돌보는 게 내 힘이 된다. 그는 영자 할머니의 작은 일상이었지만 주변에 번지는 영향력은 컸다. 친구들 중 몇몇은 밤에 일어날 때 사용하는 등산용 헤드램프를 설치했고 몇몇은 욕실 손잡이 추가 설치 요청을 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늘 말한다. 넘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졌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고. 오늘도 할머니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노년의 건강한 식사법 강의가 있고 작은 미술 수업도 있다. 거기에 누군가가 놓은 미끄럼 예방 요령 팁이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경험하고 전하는 삶의 지혜를 전한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넘어졌을 때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의자나 가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응급구조 수단 노출기, 휴대폰은 항상 가까이에 두세요. 구조 요청부터 병원 진료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사고 후에는 미끄럼 방지, 센서 등 설치 등 조치를 하세요. 경험을 공유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또 다른 안전을 만듭니다. 혼자 살아도 충분히 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김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우리에게 삶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